되게 이제 막판에는 거의 합격하겠다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런데 무슨 일이 있었죠? 2년 차에? 제가 이제 회사 생활을 하면서 하다 보니까 뭐 스터디 같은 거를 일단은 하지도 못했고 그런 수험계 정보가 전혀 없는 상태로 그냥 온라인으로 강의만 수강하면서 준비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1차를 합격하면은 2차를 두 번 그냥 공짜로 볼 수 있는 건 줄 알고 예, 시험 접수를 안 했어가지고 시험 한 2주 정도 전에 이제 그 수험표를 뽑으려고 보니까 접수 내역이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예, 휴직 종료하고 다시 회사를 복귀했었습니다. 공단에다 전화해도 추가 접수는 안 되는 거였죠? 네, 전화해 봤는데 되게 안타까워 하시지만 안 된다고 어쩔 수 없다고 해서. 원칙이라서. 네. 그래서 우리 보시는 분들은 꼭 접수 기간 날짜 그 달력에다가 이렇게 동글뱅이 해놓고 꼭 접수하시길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현진 평가사입니다. 이번에 합격하신 인현기 평가님 모시고 인터뷰 준비해봤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평가님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35기 감정평가사 시험 합격하게 된 인현기라고 합니다. 나이는 88년생이고 총 수험 기간은 4년 정도 했고요. 직장 병행하면서 준비했습니다. 네, 제가 평가님을 2년 차부터 뵀었는데 2년 차 때 이제 회사를 휴직하고 오셨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제 점수가 계속 오르시고 되게 이제 막판에는 거의 합격하겠다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런데 무슨 일이 있었죠? 2년 차에? 제가 이제 회사 생활을 하면서 하다 보니까 뭐 스터디 같은 거를 일단은 하지도 못했고 그런 수험계 정보가 전혀 없는 상태로 그냥 온라인으로 강의만 수강하면서 준비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1차를 합격하면은 2차를 두 번 그냥 공짜로 볼 수 있는 건 줄 알고 예, 시험 접수를 안 했어가지고 시험 한 2주 정도 전에 이제 그 수험표를 뽑으려고 보니까 접수 내역이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예, 휴직 종료하고 다시 회사를 복귀했었습니다. 공단에다 전화해도 추가 접수는 안 되는 거였죠? 네, 전화해 봤는데 되게 안타까워 하시지만 안 된다고 어쩔 수 없다고 해서. 원칙이라서. 네. 그래서 우리 보시는 분들은 꼭 접수 기간 날짜 그 달력에다가 이렇게 동글뱅이 해놓고 꼭 접수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2년차 유예 때 정말 어이없게 아예 시험을 보지도 못하고 이렇게 끝나버렸는데 3년차, 4년차 때는 직장 병행 같이 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이 3년차, 4년차 때는 어떤 방법으로 공부를 했는지 이런 시기별이나 아니면 과목별 이런 것들도 궁금합니다. 네, 우선 기간별로 말씀드리면은 2월까지는 2차에 올인을 했습니다. 9월에 시작해서 2월까지 2차에 올인을 했는데 맨 처음에는 실무 문제들 풀면서 다시 어느 정도 그 답안 작성이나 이런 거에 익숙해지려고 노력을 했고 동시에 이제 프라임 GS 수강을 현강으로 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직병을 해서 직장 병행을 해가지고 순공 시간이나 어떤 공부 장소 이런 것들도 좀 궁금해요. 일반적인 전업 수험생분들이랑 좀 다를 것 같아요. 일단은 다른데 왔다 갔다 하는 시간도 다 이제 버려지는 시간이라고 생각해서 공부는 집에서 했고 일반적으로 한 4시간? 많이 하면 5시간? 그 공부 어플로 체크를 해보면은 그 정도 시간을 공부했고 주말에는 8시간에서 10시간 사이로 공부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공부하실 때 어떤 과목에 좀 집중하셨는지 이런 과목 간의 비율도 있을까요? 비율이라기보다는 실무는 제가 문제를 그 따로 구하는 문제들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단과랑 스터디 이렇게 했는데 문제를 맨 처음엔 실무 문제만 쫙 풀고 그 다음부터는 실무는 체크해놨던 문제들 있잖아요. 한 번씩 풀 때 좀 이상했던 것들. 그래서 하루에 뭐 적게 하면 20점, 많이 하면 50점 정도 풀고 나머지 시간에는 이론 법규에 더 많이 할애했었습니다. 그럼 이제 법규 스터디나 단과에서 등수는 어느 정도 되셨나요? 이현진 평가사님은 파이널 강의 수강했었는데 이번에 3번 했잖아요. 네. 등수는 14등, 1등, 2등 이렇게 오. 했었습니다. 네, 그럼 평가님 뭐 스터디나 단과 활용법이나 공부 방법 궁금합니다. 네, 일단 저는 이현진 평가사님 그 단과를 처음부터까지 다 들었고요. 그 전에는 그 에 있던 강사님들 것 중에 하나를 듣다가 적응이 잘 안 돼가지고 이제 옮겨 타서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방법이라고 하기에는 좀 너무 단순한데 저는 그냥 커리큘럼대로 강의 듣고 평가사님 뭐 이거 준비하라 그러면 준비하고 복습하고 그걸 이제 저의 서브노트가 하나 따로 있거든요. 그 서브노트에 정리하는 식으로만 공부를 했고요. 그 서브노트에 정리하는 게 좋다고 느낀 게 하다 보면은 이게 어느 정도는 저절로 암기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기억나지 않지만 큰 틀 정도는 기억난다는 점에서 그런 식으로 맨 처음에 시키는 대로만 했었고, 그 다음에 다른 GS나 뭐 현진 평가사님 그 GS 들으면서 거기 나온 문제들 있는 논점들 다시 이제 모르는 논점이면 서브에 옮기고, 그 아는 논점이라 좀 잘못 알고 있었던 거면 서브에 다시 옮겨 쓰고, 그런 식으로 서브를 정리하면서 저는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회사에서 최대한 시간을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회사에서 이제 답안지랑 문제지 이렇게 그 스캔한 거 펼쳐놓고 그걸로 서브 만들고 복귀하고 그런 식으로 공부를 많이 했었습니다. 직장병이니까 점심시간에 그렇게 좀 약간 자기 시간을 아껴서 이렇게 활용을 하신 거네요. 아, 그 점심시간에는 무조건 잤고요. 일단 체력이 부족해가지고 이제 업무 시간에도 조금씩 남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좀 많이 봤습니다. 네. 약간 직장병이셔가지고 뭔가 이렇게 좀 순공 시간은 좀 적어도 약간 효율적으로 집중적으로 하셨을 것 같은데 뭔가 나만의 방법 이런 거 있었을까요? 일단 직장 생활을 하시면서 준비하시는 분들한테 가장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체력이 정말 많이 부족하거든요. 잠을 어쨌든 대여섯 시간은 자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다 보면 체력이 부족해서 저는 이제 아침에 일주일에 한 그래도 3번 정도는 운동을 좀 하려고 했거든요. 아침에 운동을 하고 점심에 밥 먹고 무조건 자고 밥은 최대한 간단하게 빠르게 먹고, 일단 체력적으로는 그렇게 했었고, 시간 활용 측면에서는 아까 그 회사에서 그 띄워놓은 것처럼 이게 뭐 권장드릴 수 있는 방법은 아니지만 이게 사실 무조건 그 회사 업무 시간에 다 풀로 일하진 않잖아요. 그 남는 시간에는 그 워드 같은 걸로 좀 암기도 하고 서브도 정리하고 복습도 하고 그 시간을 최대한 많이 활용했습니다. 평가님 이제 짜투리 시간 활용이나 어떤 좀 이런 공부 방법이 따로 있을까요? 좀 특이한 공부 방법. 일단 서브노트를 만들다 보면 암기가 어느 정도 되긴 하는데 그래도 많이 반복을 해야 이게 외워지잖아요. 근데 사실 암기만을 위해서 직장인들이 따로 시간을 빼서 쓰기는 거의 힘들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암기 노트를 따로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국가비상법이라고 하면은 거기에 관련 조문, 그리고 그리고 관련된 논점들 하고 관련 판례까지 정리해서 그걸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이 듣다 보면은 저도 모르게 많이 외워지는 게 있더라고요. 특히 같은 거는 그렇게 반복해서 듣다 보면은 그 생각할 때 그 보이스 어플에서 나오는 소리까지 같이 기억이 나면서 잘 외워지거든요. 그래서 시간 부족하신 분들은 짜투리 시간 활용할 때 그런 거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럼 수험 생활에서는 제일 이제 힘들었던 거 있을까요? 뭐 마음가짐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걸 극복하기 위해서 뭐 취미나 뭐 해소법이 있을까요? 일단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은 시간이 정말 없기 때문에 사실 뭐 다른 취미라던가 스트레스 해소하기 힘들고, 저는 주로 청소나 그 설거지 같은 거 하면서 그때 약간 기분이 전환이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좀 그게 돼가지고 청소나 그런 게 해서 아주 훌륭합니다. 스트레스를 풀고 이제 뭐 자기 전에 뭐 약간 팩 같은 거 하면서 좀 그래도 한 10분 정도 쉰다던가 그런 식으로 스트레스를 좀 풀었고, 제가 시험 보기 3주 정도 전에는 제가 휴가를 쭉 냈거든요. 3주 동안. 회사가 정말 굉장히 좋은 회사입니다. 3주나 이렇게 휴가를 주시고. 그때는 이제 풀로 공부를 하니까 시간이 그래도 좀 남아서 그때는 가끔 코인 노래방 가서 하고 온다던가. 코노 가셔서 노래 혼자 부르시고. 좀 지르는 걸로 불러서 좀 시간을. 스트레스 풀고 다시 또 공부하고. 네, 그래서 맞습니다. 제가 기억에 남는 건 이제 직장병이셔가지고 이제 평일에는 이제 공부할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오히려 토요일날 스터디를 꼬박꼬박 나오셔가지고 답안 제출하고 복귀하고 그 다음에 남은 시간 활용하고 이런 것들이 참 잘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시험 끝나고 합격 예감 있었을까요? 제가 특이한 게 작년에는 떨어졌고 올해는 붙었는데 작년에는 제가 되게 잘 본 줄 알았어요. 그래서 합격할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떨어졌었고 올해는 사실 제가 시험 끝나고 좀 찾아보니까 다들 쉬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렇게 쉽게 느껴지진 않아서 떨어졌겠구나 생각하고 포기했는데 올해는 합격을 했습니다.
사실 시험 끝나고 아무것도 이제 감정평가 관련된 거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지금 부랴부랴 자소 쓰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붙었다고 생각했는데 떨어지고 떨어졌다고 생각했는데 붙는 이런 경우가 있고, 제가 사실 스터디 등수는 굉장히 좋았거든요. 프라임에서 할 때도 거의 5등 안에는 들었던 것 같고 또 한 30등 이내는 항상 들었었는데 이번에 겨우 문 닫고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스터디 점수가 좋다고 꼭 시험을 잘 보는 것도 아니고 스터디 점수가 낮다고 해서 떨어지라는 법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지금 점수가 어떻든 간에 포기하지 마시고 열심히 하시다 보면은 좋은 결과 얻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인터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